어린이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씀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먼저 복습부터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누는 수가 한 자리, 몫이 두 자리인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우선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순서를 한번 하나하나 기억해 볼까요? 먼저 나눗셈의 자릿수부터 확인했었어요. 나눗셈의 자릿수는 나누어지는 수에서 나누는 수의 개수를 빼요. 그리고 그 뒤에 나누어지는 수를 놓았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뭘 했었어요? 목 놓을 자리를 정했었어요. 앞자리 크기 비교를 해서 나누는 수가 크면 바로 앞에 자리가, 나누어지는 수가 크면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바로 몫을 놓을 자리죠. 몫을 놓을 자리가 정해졌으면 바로 뒤에 두 수를 읽었어요. 그리고 두 수 안에 나누는 수가 몇 번 들어갈지 생각해서 몫을 놓고 나누는 수와의 곱을 나누어지는 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만약에 다 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계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나눗셈의 최종 몫을 구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자릿수의 몫까지 구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좀 재미있는 걸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고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 무슨 내용 배울지 학습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판으로 길이를 계산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도 계산해 볼 거고요. 이어서 들이와 무게까지 주판으로 계산한대요. 와, 재밌겠다. 자, 주판으로 과연 길이, 시간, 들이, 무게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어요? 자, 우선 먼저 길이부터 배울 건데 길이의 기본 단위와 크기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그림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 길이가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지 그것을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자, 길이의 단위는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밀리미터, 두 번째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는 미터,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자, 각각의 단위가 얼마만큼인지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을 잘 보세요. 1cm는 10mm래요. 그리고 1m는 100cm고요. 1km는 1000m를 말해요. 자, 이렇게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까지. 자, 우리가 이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먼저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자, 먼저 밀리미터부터. 우리 친구들 신발 신죠? 신발의 사이즈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라면 180mm나 200mm 아마 이런 정도를 신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밀리미터는 신발 사이즈를 잴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키를 잴 때도 센티미터를 많이 쓰죠. 아마 여기 중에서는 120 정도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150cm 정도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미터는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아마 50m를 달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100m를 달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면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자, 킬로미터는 아주 긴 거리를 측정할 때 보통 쓰는데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올림픽의 경주 혹시 아나요? 마라톤은 아주 먼 거리를 달려요. 무려 42.195km를 달려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 와, 정말 길겠죠. 이렇게 아주 긴, 아주 넓은 그런 거리를 측정할 때 킬로미터를 써요. 자, 그러면 각 단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의 크기를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볼게요. 자, 주판으로 이 길이를 계산을 할 때는요. 우선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를 전부 다 쓸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자리점을 쓰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주판의 자리점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자리점을 무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나 쓰네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1의 자리, 2자리를 밀리미터로 쓰고요. 바로 그 왼쪽의 자리, 10의 자리죠. 이 자리를 센티미터로 써요. 그리고 잘 보세요. 바로 중간에 있는 이 자리점을
미터로 쓰고 왼쪽에 있는 자리점을 킬로미터로 쓸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cm는 10mm, 1m는 100cm, 1km는 1000m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자리는 킬로미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kg, 642m, 15cm, 9mm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있었는데, 자, 주판의 자리점에서 각각 이 자리점에서 쓰는 곳은 킬로미터, 미터, 밀리미터가 되고요. 센티미터는 밀리미터에서 이 10의 자리, 바로 왼쪽 자리를 센티미터로 쓴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센티미터는 밀리미터의 하나 왼쪽 자리, 10의 자리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15cm, 9mm는 밀리미터에서 본다면 159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5cm는 몇 밀리미터? 자, 그래요. 10의 자리였기 때문에 0을 하나 붙여주면 돼요. 150mm가 돼요. 자, 그러면 15m는 몇 센티미터? 자, 이럴 때는 100cm가 1m이기 때문에 0을 2개 붙이면 되거든요. 바로 1500cm. 자, 15km는 몇 미터? 1000m가 1km이기 때문에 자, 0을 3개를 붙이면 돼요. 이럴 때는 15km는 15,00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m는 몇 밀리미터? 자, 이번에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를 같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0이 무려 3개가 붙어서 바로 1000밀리미터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조금 전에 이렇게 주판 그림에서 봤던 것, 실제로 주판에서 길이의 단위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익혀볼게요. 자, 우리 주판에서는 어떤 자리점을 쓴다고 했어요? 길이에서는 자리점을 3개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개의 자리점을 쓰는데, 자, 맨 왼쪽에는 킬로미터를 쓰고, 중간에는 미터를 쓰고, 오른쪽에는 바로 밀리미터를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자리점을 각각 확인하고 조금 전에 봤던 그 길이를 주판에서 놓아보도록 해요. 자, 3km는 가장 왼쪽에 있는 자리점에다 놓아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642m. 미터 자리에서부터 642m. 그리고 15cm와 9mm는 어떻게 쓸까요? 자, 센티미터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15cm, 그리고 마지막에 9mm까지. 자, 3km, 642m, 15cm, 9mm까지. 우리 이 길이의 단위를 배웠으니까 직접 주판에서 길이를 나타내 보면서 답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밑에 문제 나가니까 잘 보세요. 자, 5cm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길이의 단위인 바로 그 자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5cm, 바로 이 자리가 센티미터였잖아요. 5cm는 밀리미터에서 봤을 때는 몇이 될까요? 그래요. 50mm가 돼요. 잘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5mm는 센티미터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35mm는 밀리미터 자리에서 35를 나타내면 되겠죠? 이것을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로 함께 나타내보면 3cm, 5mm가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4m 58cm는 과연 센티미터만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이 되는지 볼게요. 자, 4m, 미터 자리가 바로 이쪽 자리점이죠? 4m, 센티미터는 바로 이 자리였으니까 58cm는 여기서부터 보는 센티미터로 기준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 돼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되니까 센티미터로 봤을 때는 458cm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미터와 센티미터의 자리를 찾아서 그만큼을 놓은 다음에 센티미터의 자리를 다시 확인해서 거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인지 알아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길이의 덧셈을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길이 단위의 뺄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문제가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고 계산해보세요. 83cm 2mm 빼기 25cm 9mm예요. 자, 역시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자리를 잘 보세요. 센티미터는 83, 이 자리에서부터 83 센티미터 2mm를 놓으시고요. 여기서 25cm와 9mm는 어떻게 빼죠? 그래요. 앞에서 도와주고 10에 대한 구의 보수 1을 더해주면 자, 어때요? 이 문제의 답도 구해졌네요. 57cm 3mm가 남았어요. 자, 우리가 길이의 단위를 배웠는데 단위의 그 자리만 안다면 주판에서 풀 때도 덧셈처럼 그리고 뺄셈처럼 평범하게 계산하면 다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대신에 밀리미터가 만약에 9가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센티미터로 된다는 것, 이것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판으로 하는 시간 계산에 대한 공부인데요. 시간의 단위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해요. 자, 시간의 단위,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시간의 단위들이 나올 거예요. 1시간, 2시간 하는 이런 시간도 있고 1분, 2분, 아마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초, 일, 일주일, 1년. 자, 이런 단위가 각각 얼마만큼인지 한번 볼까요? 1시간은 60분이래요. 그리고 1분은 60초고요. 하루는 1일은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 모여서 일주일이라고 하고 1년은 총 며칠? 365일이죠. 자, 이렇게 시간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네요. 자, 시간은 길이와는 달라요.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에서는 10mm가 되면 1cm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길이의 단위와 시간은 달라요. 시간은 60초, 60분 이런 단위를 쓰거든요. 60초가 되면 1분으로 넘어가고 60분이 되면 1시간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주판에서는 이 시간을 계산할 때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우리 한번 주판에서는 어떻게 시간 계산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주판에서도 자리점을 3개를 써요. 보통 시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시간과 분, 초를 계산을 하는데 자, 맨 왼쪽에 시간을 쓰고 중간에 분, 맨 오른쪽 자리점에는 초를 쓰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놓여진 것을 차례로 한번 읽어볼까요? 2시간 36분 58초가 되겠죠? 자, 이 주판의 자리점에는 어떤 것을 쓴다? 시간과 분, 초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시간 계산에서는 60분, 60초가 넘으면 시간과 분 자리에서 각각 1을 더해준 다음에 분과 초의 자리에서 60을 빼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분이나 초의 자리에서 뺄셈을 하는데 뺄 수가 없을 때는 그 앞단위 시간과 분 자리에서 1을 빼주고 제자리에서 60을 더한 다음에 뺄셈을 해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큰 주판에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도 조금 전 길이와 마찬가지로 자리점을 3개를 써요. 자, 맨 왼쪽은 시간 단위, 중간엔 분 단위, 맨 마지막에는 초 단위를 쓰는데 우리 한번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시간을 그대로 만들어 볼까요? 2시간 36분 58초였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초가 더 지나가서 1초, 2초 이렇게 2초가 지나가서 60초가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60을 빼주고 앞에 단위 분해서 1을 더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1분은 60초니까 60초가 되는 순간 60을 빼주고 앞에 자리에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99까지 놓는 것이 아니라 59까지 놓는다는 걸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을 이용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분은 몇 초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분은 중간에 있는 자리점을 쓴다고 했잖아요. 2분은 초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1분을 빼고 몇 초를 더해준다고 했어요? 60초를 더해준다고 했어요. 또 1분을 빼고 60초를 더해줘 볼게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2분은 120초를 말해요. 자, 이렇게 분을 초로 나타낼 때는 1분을 빼면서 초 60초만큼을 그 초의 자리에서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80초는 몇 분 몇 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초 단위에서 80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59가 넘어가면 60이 되면 60을 빼주고 그 앞자리 분에 1을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80초가 몇 분 몇 초로 변했나요? 그래요. 1분 20초로 변했어요. 자, 이렇게 80초를 먼저 만들고 60 이상이 되면 60을 빼면서 분자리에 1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시간까지 속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시간 12분을 과연 몇 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시간은 초, 분, 그리고 맨 왼쪽에 시간을 쓴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2시간 이렇게 2를 놓고 분 단위는 중간에 있는 자리점을 쓰죠. 12분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을 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1시간을 빼고 얼마만큼을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을 더해주세요. 자, 또 1시간을 빼볼까요? 또 다른 60분을 더해주고 나면 어때요? 몇 분이 되었나요? 132분이 되었죠? 자, 이렇게 시간, 분이 이렇게 있을 때는 각각의 자리에 먼저 놓은 다음에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씩 이렇게 분자리에 더해주면 됐어요. 2시간이니까 2번을 60분을 이렇게 더해주고 나니까 120분이 더해져서 답이 132분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150분을 몇 시간 몇 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분자리에다가 150분을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간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자, 1시간을 더하고 60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또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만큼을 빼주고 나면 자, 답이 나왔네요. 바로 150분은 2시간 30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분자리에 150을 놓고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60씩 뺐다는 것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2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60을 빼서는 안 됐었어요. 2번을 빼서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주판에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시간, 분, 초의 자리에 각각 자리점을 쓰고 그리고 1시간을 만약에 빼면 60분을 더하고 1분을 빼면 60초를 더하고 이렇게 6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용한 계산 문제도 한번 연습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가요. 잘 보세요. 자, 12분 42초 더하기 35분 26초는 과연 몇 분, 몇 초일까요? 자, 각각의 자리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2분 42초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35분 26초를 더해야 되는데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더해주세요. 자, 35분 26초. 자, 어때요? 끝났나요? 자, 그런데 지금 초의 자리에 60보다 큰 수가 만들어져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60을 빼고 그 앞 단위, 분 단위에 1을 더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48분.
8초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시간 단위 정리해 볼게요. 초 단위에서 더하고 난 다음에 이 초에서 60초가 넘어가면 그대로 놔둔다고요? 아니죠. 60을 빼면서 1분을 더해줘서 계산을 해요. 또 뺄셈에서는요. 초에서 뺄 수가 없을 때 1분을 초로 바꾸는데 어떻게? 1분을 빼주고 60초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시간은 6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는 주판으로 하는 들이 그리고 무게를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자, 들이와 무게의 단위는 바로 이것과 같아요. 자, 들이는 부피에 대한 단위인데요. 보통 들이는 리터와 밀리리터를 써요. 자, 잘 보세요. 1리터는 이렇게 L이라고 써져 있는 건 리터라고 읽는데 1리터는 얼마만큼이냐면 1000밀리리터예요. 자, 킬로그램, 그램을 쓰는 무게 단위도 비슷해요. 자, 1kg은 1000g, 1kg은 1000g이라고 표시를 해요. 우리 친구들 리터와 밀리리터, 킬로그램과 그램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들이와 무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매일 마시는 우유 있죠? 보통 하루에 얼마만큼 마시나요? 하루에 이만한 200ml의 우유를 마시죠? 아니면 500ml짜리 우유도 있고 아주 큰 1000ml의 우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게는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30kg 정도 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50kg이나 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몸무게를 잴 때는 이렇게 킬로그램을 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돼지갈비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보통 1인분으로 200g이 나오거든요. 자, 1인분으로 200g. 이럴 때는 g을 쓰고요. 자, 1km는 우리가 몇 미터인지 기억이 나나요? 1000m였죠? 자, 그래서 무게와 들이도 1리터는 1000ml, 무게도 1kg은 1000g이라는 거 조금 비슷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아마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판에서 들이와 무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주판으로 하는 들이와 무게는 조금 비슷해요. 이번에는 자리점을 2개씩 쓰거든요. 자, 이것은 들이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들이도 2개의 자리점을 쓰고 무게도 2개의 자리점을 쓰는데, 자, 리터와 밀리리터를 쓴다고 했죠? 1리터는 1000밀리리터니까, 자, 리터 이쪽에 4가 올려져 있고, 그렇다면 4리터고, 자, 이렇게 밀리리터 자리에서부터 265가 놓여져 있으면 이것은 265밀리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무게도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자리점이 킬로그램인데 여기에 12가 놓여져 있으면 바로 12kg. 그램 자리에 534가 놓여져 있네요. 그렇다면 534g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들이나 무게 이 단위만 안다면요. 그리고 자리점만 안다면 그 외에는 주판으로 덧셈 뺄셈 방법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도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주판에서 살펴본 들이와 무게 다시 큰 주판에서 한번 놓아보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림에서 봤던 이 들이와 무게 주판에서 한번 각각 놔볼게요. 자, 자리점은 몇 개 사용한다고 했죠? 2개. 그리고 왼쪽이 더 큰 단위예요. 조금 전에 들이 단위 4리터, 265ml가 있었는데, 자, 왼쪽 자리가 리터라고 했죠? 4리터, 265ml는 여기가 밀리리터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1, 10, 100, 265ml를 놓으면 되고요. 자, 이것이 바로 4리터 265ml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조금 전에 봤던 무게도 한번 같이 놓아볼까요? 12kg 534g이었는데
왼쪽이 킬로그램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12kg 그리고 534g으로 만들면 12kg, 534g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더하거나 뺄 때는 이 주산에서 하듯이 덧셈과 뺄셈 그 방법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1000이 되면 단위가 밀리리터에서 리터로, 그리고 그램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단위가 바뀐다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알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주판으로 무게, 시간, 들이, 그리고 길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웠는데, 자, 길이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있었고 10mm가 1cm, 그리고 1cm가 1mm, 1000mm가 1km가 됐었죠. 자,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건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60초가 1분, 60분이 1시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더할 때나 뺄 때도 60을 기준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모자랄 때 그 앞 단위를 더하거나 빼주면서 계산했었죠. 그리고 들이는 1000ml가 1리터, 무게는 1000g이 1kg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1000m가 1km였을 때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6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을 꼭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다시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으로 돌아갈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긴장하시고요. 하지만 재밌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모두들 안녕.